그 다음 한번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질문 해줄래? 어? 공과랑 공결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공과는 충동으로 보는 거고, 공결은 거의 그 방향 그대로 비슷하게 가다가 꺾이는 거야. 공결은 화동, 우리가 모든 화동 있는 거 똑같은데, 화동의 특징이 변하면서, 무슨 화동 번호는 물질이었지? 그래서 안 먹지? 산책도 찍어보네. 그래서 화동이 바뀌어. 왜 성격이 변한다? 중독된 거는 성역인 거에서 성역, 왜 말이니? 뭔가, 무슨, 반사태로 완전 튕겨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 성역이 아니라, 꺾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너는 뭐라고? 너는 모든 이익이 정화에 따른 공사 변화는 모두의 종류가 그렇든, 이질의 삼조 골절치겠지. 네? 이런 게 변하든 아니면 매질의 밀도나 이런 게 변하든 어쨌든 뭔가 변하면은 화장이 변해. 화장 쓸 때 람다로 썼었지. 화장이 변한다는 게 뭐냐? 화장은 한 번 발생을 했을 때 진동수가 변하지가 않아. 진동수는 맨 처음 발생했을 때 파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끝이야. 그러니까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기 뭐냐 파동의 진동수가 DNA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진우야, 우리 이미 태어났잖아? 우리 DNA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못 바꿔. DNA 이론적으로 바꿀 거면은 이론적으로는 너희들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핵을 동시에 다 바꿔야 돼. 불가능해. 파동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변하지 않아. 진동수 F를 썼었지? 그럼 파동의 속력을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 지난번 단원 얘기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텐데 썼든 안 썼든 여기는 무조건 써놔. 속력이라고 하면은 속력 정의가 원래 뭐야? 진성아, 속력의 정의가 뭐야? 속력. 응? 정의. 속력. 그냥 일상 용어로는 빠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정확한 정의. 방향 없이. 방향 없는 건 맞아. 기준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지. 이런 거 정의 똑바로 알아야 돼. 연두야, 속력이 뭐야? 시간분의 거리.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 그럼 그 말이 뭐야? 1초당의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너 이거 함부로 저기 뭐냐? 다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이걸로 얘기를 하면은 파동의 경우에는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분의 한 번 진동할 때 진행하는 거리. 해서 주기분의 파장으로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거는 아마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우리 현승이한테 얘기해볼까? 아유, 입 찢어지겠어. 야, 주기장 역수인 게 뭐 있어?
대학 가겠다. 아, 잘했어. 아, 자식. 2년 뒤에 선생님 저 서울대 물리초문학부 합격했어요. 딱 오겠네. 자식. 진분수 곱하기 파장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쓰자면은 파동의 속력이랑 파장이랑 비례하니까 파장이 변하면은 속력이 변한다. 이거는 왜 있지? 아, 그래서 이 굴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굴절 방향 일단은 좀 약간 이 개념적인 걸로 얘기를 해줄게. 이거 선생님이 사교육을 처음 할 때에는 꼬맹이들을 수업을 했어요. 영재 수업하면서 유치원생들 걔네들한테 설명했을 때 다 이해했거든? 니네 이해 못하면 안 된다고. 자, 요거 그리지 마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딱딱한 맨 바닥 여기는 카펫으로 얘기할게. 장난감 자동차를 여기다가 이제 굴릴 거야. 장난감 자동차의 오른쪽 바퀴 경로를 주황색으로 썼고 장난감 자동차의 왼쪽 바퀴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했어. 두 개 이렇게 이어져 있어. 이 진행 방향 이렇게 수직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흰색으로 한 거는 파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파면 위상이 동일한 지점들을 이은 선이야 파면. 자 근데 초록색 선이 이만큼 가는 동안 얘 이만큼 가볼까? 못 가. 카펫은 느리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요만큼 간다면은 두 바퀴가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건데 벌어지는 것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꺾이니? 얘,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요렇게 꺾. 원래 진행 방향을 내가 그대로 그리면은 이 방향이었어. 원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위쪽으로 꺾였어? 아래쪽으로 꺾였어? 아래쪽으로 꺾였어.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인 카펫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지.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느린 매질을 오른쪽 바퀴가 먼저 만나지? 그럼 오른쪽으로 꺾이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느린 거에서 빠른 걸로 이렇게 오게 된다면은 빨간색으로 그릴게. 요렇게 가다가 안 꺾이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 방향이 아니라 느린 매질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불치방향을 얘기를 해주자면은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이 존재하는 방향. 느린 매질이 좀 더 많이 있는 방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 너네 안 춥지? 조금 더운 것 같아갖고 이거 좀 끄자. 에이. 자, 이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굴절각, 입사각이랑 굴절각이 있어. 입사각은 인시던스 앵글이라 그래갖고 I로 쓰고 굴절이 영어로 야, 저기 반사는 리플렉션이야 L이고 굴절은 리프렉션이야. 그래서 굴절을 R로 쓰거든. 굴절각은 R. 그림으로도 그려줄 건데 얘들은 입사한 빛이나 굴절에서 나가는 빛, 그 빛의 진행 경로와 요거 실수를 많이 하는 거는 매질의 경계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데
경계만을 이루는 각이 아니라 경계만은 법선. 빨리 마시라고 별표 하나 했어요. 그 법선이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이거 님들 그림 그릴 때 제발 작게 그리지 마. 제발. 너희들 지금 노트 있으면은 노트 이제 반으로 나눠서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만큼 네모칸 그려야 되고 요거 다 쓰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다 해. 작게 하지 마. 아, 작게 하면 얘네 이거 못 본다. 위에 있는 매질이 A, 밑에 있는 매질을 B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다가 안 썼구나. 이게 이제 스네일 법칙을 설명하는 건데, 빛의 굴절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굴절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건데, 굴절은 네모칸 앞에 쓰든 네모칸 뒤에 쓰든가 별로 상관은 없어. 난 여기에다가 쓸게. 굴절률. 보통 스으로 n으로 씁니다. 아, 자, 굴절률을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 이따가 교재 정리할 때 얘기해 줄 건데, 교재 정리에는 좀 복잡하게 돼 있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진공에서의 광속을 스몰 c로 놔요. 얘를 기준으로 해. 쉼표 말고. 그래서 진공의 굴절률을 1이라고 놔. 굴절률이니까 비율이라서 다른 뭐 단위 같은 거는 안 씁니다. 그리고 각 매질에서의 속력. 각 매질에서의 광속. 이걸 V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반비례하는 값이야. 근데 빛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빠르게 전달은 되지. 엄청 빠른데 우리 저기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 현승이 우리 게이한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목동고나 진명여고 같은 여고에 네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 이럴 때 말고 애들이 막 학교 들어가는 거 말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 네가 걔네들이 학교 끝나고 그 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막 이렇게 서 있어. 여자애들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너 거기 지나갈 때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완전 꽉 채우고 있는 거 아니고 그래도 네가 지나갈 길은 있어. 너 거기 지나갈 때 방해받아 안 받아? 여자애들이 그냥 길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뚫려 있어. 이렇게 갈 수 있지. 방해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여자애들이 신경 안 쓰니까. 그지? 울지 마, 울지 마. 내 지다가 방해받아 안 받아? 지. 네 생각해봐. 싸우는 거야 막 지나가면은 이럴 거 아니야. 그지? 반대로 얘기를 해. 남자애들이면은 남자들은 연예인이 아니라면 얘들 여자 지나가면 좋아할 거잖아. 이 지나면서 이거를 그러면은 빛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빛도 물질 지나갈 때 아무것도 물질이 없으면 빨리 지나가는데 어떤 뭐든지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랑 상호작용을 해.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원자핵이 있으면은 간단히 얘기할게.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한테 흡수됐다가 방출이 돼. 전자도 마찬가지야. 이 정말 작은 순간인데 그래도 그게 시간이 약간 걸려서 물질이 ぴ하게 모여 있을수록 빛이 느려. 진기가 제일 빠르고 먼저 물질이 있으면 느려. 공기는 되게 빠르긴 해. 공기가 빠를까? 물에서가 빠를까? 공기에서 더 빨라. 물이 좀 더 빽빽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1로 두면은
각 매질에서의 굴절률은 그 매질에서의 속력분의 진공에서의 광속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 무조건 1보다 크다 그럼. 근데 공기의 굴절률을 라고 둬. 공기 굴절률이 1.0003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A랑 B 얘기할 때 지금 여기에서 A 굴절률이 더 작다고 얘기를 할게. 이렇게 하자. 그 말은 빛이 A에서 빠른 거야? B에서 빠른 거야? A에서 빠른 거야. 굴절률이 큰 B에서 느린 거야. 그리고 파장이랑 속력이, 파동의 파장이랑 속력, 이게 비례한다 그랬어. 그래서 A에서가 파장이 더 길 거야. 이제 요 그림 그린 거에서 엄청 크게 그렸으면은 니네들 이 노트 한 페이지 이렇게 하게 했으면은 3등분점으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거 아니면은 자 3점 아니야? 3등분점에서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씩 비껴나가서 수직선을 그렸어. 근데 얘를 원래 수직선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기 뭐냐 선이랑 선이 이렇게 하면은 수직인데 요 면에 존재하는 모든 선이랑 수직인 선을 수직선이라고 하면 안 돼. 원래 법선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거 법선이야, 법선. 여기 말한 이 법선. 자, 여기에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초록색으로 쓸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엄청 비스듬하게 이렇게 온다고 치자. 이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오는 빛이 있을 거야. 두 개 했어요. 요 법선의 저기를 향해서 평행해야 돼. 잘 그려.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나온다. 이상하면은 여기 3층에 있는 치과 가면 돼. 유찬이 이해 못했다. 아, 어디 가서 이런 거 하지 마. 심심해. 이런 거 꺾이네. 안 꺾이면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펜, 분필 이렇게 한 거 따라서. 근데 상대적으로 느린 수 있는 방향으로 꺾여야 돼. 비가 느리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얘도 평행하지. 자, 여기서 입사각이랑 굴절각을 표시를 하자면은 요게 입사각, 요게 굴절각이야. 경계면을 이루는 각이 아니라 이 경계면의 법선이랑 이루는 각입니다. 다음 을 그릴게. 항상 좀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그리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요런 마루를 이은 선 같은 위상을 다 이은 선이 파면 자 얘는 진행 방향이랑 수직이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A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수직 B에서는 이렇게 아이코 이렇게 물론 여러 개 그려지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서 자 그럼 같은 위상 간의 거리 파면과 파면 간의 거리 이게 파장이야. 한 번 진동하면 위상이 동일해지고 그렇게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가 파장. 그래서 A 파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얘기를 하면 되고, 람다 A, B에서 이 파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람다 B. 요거까지 그렸으면 이제 다 그렸습니다. 다 했어요. 아, 보이지? 안 보이는 거 없지? 아, 보이 아닌데? 이게 세 명은 거리인데? 유찬이 세봤니? 여자들 세 명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상대적인 굴절률을 얘기를 할 건데, 진공이랑 상관이 있는 이 굴절률은 절대굴절률이라고도 얘기해.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생각해보자면은, 이 물리 공부하면서 뭔가 좀 이게 맞나 싶을 때 있으면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굴절이 되는 원리는 변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럼 A에서 B로 갈 때 전혀 안 변하면은 굴절 허용이 안 돼. 어떻게 진행을 하든. 그럼 A랑 B랑 속력 변하는 비율이 이 A에서의 속력이랑 B에서의 속력이 차이가 클수록 얘네들이 굴절이 많이 된단 말이야. 많이 꺾이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인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A에서 B로 빛이 A에서 B로 진행할 때의 굴절률을 때의 굴절률. A에서는 빛이 입사하는 거잖아. 경계변을 향해서. 굴절은 B에서 발생을 하지. 그럼 이걸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 과학적인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굴절이 B에서 일어난다고? 그럼 이건 A의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B의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B에 대한? 이건 굴절률이야. 대한을 붙이면 안 되고 이건 B의 굴절이 일어나니까 B의 굴절률인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A랑 차이가 심하면 굴절이 더 클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B의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에 대한 B의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어적으로 그렇잖아. A에서는 입사가 일어나는 거고 B에서 굴절이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 이 굴절 얘기할 때 교재나 학교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은 A에서 B로 빛이 입사한다. 1에서 2로 입사한다. 1에서 2로 입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쓰지 마. 이거 특히 이렇게 쓰면 니네들이 이거 2인 줄 알아갖고 12인 줄 알아서 어떻게 쓰는 게 좋니? 자, N 잠깐만 쓰지 말아봐. A에서 B로 가는 거야. A에서 입술이 발생하고 B에서 굴절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게 누구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이다. 그럼 분수로 쓸 때 A 굴절률에 대한 B의 굴절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은 이게 자 굴절률 자체가 각 매질에서의 속력이랑 반비례하는 값이니까 아직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요거 같으면은 요거에서는 이거 안 써도 된다 니네 쓸 때 혹시라도 이거 헷갈려 하는 사람 있을까 봐 쓰는 거야. A 아이코 B G P C V 씨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근데 통 파장이 딱 반비례한다. 아 비례한다 그랬어. 진동수는 안 바뀌는 거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람다 A랑 람다 B. 봐봐.
여기 주황색으로 쓴 거랑 파란색으로 쓴 거는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어. 분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람다 B분의 람다 A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눠줘도 이 식이 성립한단 말이지. 네모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지? 이 네모에 뭘 집어넣을 거냐? 지금 진하게 칠한 요 빗변을 공통으로 삼는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요 길이를 네모라고 얘기하면은 네모 람다 A면은 네모분의 람다 A 그럼 사인 I 값이야. 람다 B면은 사인 R 값이 돼. 자, 왜 그러냐? 요거는 여기각을 점이라고 얘기하면은 90도에서 I 빼면 점. 그럼 요거 두 개 각 더하면은 90도 돼야 되지? 여기가 그래서 I가 되고 여기 X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가 마찬가지 원리로 R이 돼. 이거를 모르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도형이라 갖고 삼각형 세각합 더하면은 180도 나오고 90도에서 빼고 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요 빗변 길이분의 람다 A 그럼 사인 I 값이고 빗변 길이분의 람다 B 하면은 사인 R 값이 나와. 서 사인 I 나누기 사인 R 이렇게 나오고 있어. 사인 I랑 B라고 얘기했는데 I랑 B가 니네들이 어디 건지 헷갈릴 것 같으면 알파랑 베타로 써도 상관은 없어. A, B에 걸맞게. 그리고 얘는 물줄에 대한 게 분자에 있으면은 속력이든 파장이든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이든 그게 분모에 있고 굴절률에 대한 게 분자에 있으면은 속력이든 파장이든 사인 값이든 각에 대한 사인 값이든 그게 분자에 있습니다. 식 암기하기는 그래서 되게 쉬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얘가 그러면은 지금은 A에서 B로 가는 건데 반대로 B에서 A로 가는데 같은 입사각으로 요 경로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게 분수분 뭐 뒤집어도 어차피 다 똑같게 뒤집히지. 비율 똑같으니까. 그럼 거꾸로 가면은 그 경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거야. 이게 스냅 법칙입니다. 썼니? 그래서 이 굴절에 대한 예시들을 몇 개를 한번 봐볼게. 안 썼으면 지금 얘기해. 지울 거다. 다 썼지? 이제 지금은 아니고 한번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따가 굴절, 렌즈 이런 거 얘기할 건데 우리 보는 모습은 물체를 보는 인식하는 모습은 그 물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라고 하는 거를 그 빛이 맺힌 모습을 인식을 하는 거야. 지금 시원이면은 너 여기 저기 창문 보면 나 비쳐서 보이지? 그럼 저쪽에서 보여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내가 저기 있는 거야? 아니지. 너희들이 내 몸에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갖고 거울 같은 거 있으면은 그 거울 쪽으로 온 것처럼 보이니까 그쪽에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불출 예시를 먼저 하면은, 있다. 얕은 물, 얕은 게 아니라, 그냥 물, 공기랑 물이 있으면은, 이, 근데 직선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어져 갖고, 막대기가, 요렇게 있어. 아, 그랬어. 아침에 씻고 나서 거울 보지 말라 그랬지. 아, 그럼 니네 방해한다고. 아, 이 정도면 잘 생겼는데,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막 이런다고. 아, 여기에서, 여기 끝을 내가 A라고 할게. 그럼 요 A에서 출발한 빛이 안 하면 요 방향 요렇게 직선으로 갈 건데 물에서 빛은 더 느려. 물이 밀하니까 물이 더 빽빽하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아래쪽으로 바뀌어. 요렇게. 그럼 선 봤을 때에는 이 빛이 직진으로 인식을 하니까 A 프라임에서 요 지점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여. 그다음 중점 아무거나 찍어서 B라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한 빛은 요렇게 꺾이니까 여기서 출발한 것처럼 보여. 어,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실제 물체가 아니라. 물체에다가 다리 담가놓거나 이러면은 위로 이렇게 꺾여서 보이지? 그게 이거야.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상을 따라서 이렇게 빛이 진행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빛이 직진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다. 실제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을 보는 거다. 빛이 직진했다고 인식을 하니까 물체에서 빛이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상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인다. 아, 여기 이거 뭐 설명을 쓰자면은 물속의 물체는 실제보다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또. 이거 속셈이죠? 이거 원래 뜻이 뭐야? 말 조심 말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게도 과학적인 원리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 낮이야. 햇님. 낮이면은 지표면이 가열이 되어서 아래쪽이 뜨거워, 상대적으로. 위쪽은 상대적으로 저온. 자, 근데 소리의 경우에는 고온인 공기에서가 더 빨라. 낮이야. 낮이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우리 현승이가 게이 친구를 부르는 거야. 야, 이 선호야! 선호야, 사랑해! 어, 지금, 아니,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는 모두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저기 뭐냐. 소음이 전달이 될 때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그럼 요렇게 꺾이네요. 느린 쪽으로, 저온인 대로. 그러니까, 낮에 너희들이 소리치면은, 날라다니는 새가 들어. 야, 밤으로 얘기를 하면, 밤에는 땅이 식어. 땅이 식으니까, 아래쪽이 저온이야. 상대적으로야, 상대적으로. 이쪽이고. 이거 이제, 밤이야. 유찬이가 이제 나중에 여친이 생겨서, 여친 부모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어. 여친 부모님 만나는 거 싫어하셔. 유찬아, 너 그러면 여자친구 안 만날 거야? 안 만나. 막 몰래 몰래 만날 거 아니야. 그치? 밤에 만나는 거야, 막.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로미오가 하고, 막 이러면서, 열어줘! 이러면서. 그럼, 자, 유찬이가 여친한테 얘기를 한 거니? 아, 로미오가 아니지. 미안. 어, 로미오는 남친이고. 줄! 하면서, 왼쪽으로, 저온인 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꺾인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살고 있는 쥐가 들어. 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제발. 이거 아니야. 얻어 걸린 거야, 그냥. 말 조심하라는 말인데, 그냥. 그리고 이제 신기루. 신기루는 신기루만 얘기할 거고, 아주 추운 지역. 극지방에서의 신기루는 또 반대로 나타나긴 해. 예, 원리만 생각해보면 되긴 해. 그리고 이 신기루는, 온차이가 되게 극명해야 돼서, 우리나라 니네들이 보는 일은 그냥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진짜 말씀되게 아스팔트 뜨거운 여름, 뭐 이럴 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안 볼 거야. 동네 정도에선 볼 수 있어. 열대 지역에서. 자, 이 사막이 어떻게 된 거냐? 에, 어린 왕자야. 내가 어저께 수업하다가 저기 했는데, 니네 어린 왕자 알지? 어린 왕자 정도는 알지? 한번 못 본 적 있으면은 봐봐. 재밌어. 되게, 이게 이쁘고, 내용도. 어린 왕자 누구 지었어? 그렇지, 생텍쥐베리야. 가평에 가면 그 뿌띠프랑스라고 거기도 있는데. 가발 별거 없더라. 막, 예쁘긴 했는데 되게 조그매. 나중에 한번 가봐. 사막이야. 사막 밤 말고 낮이야. 밤에는 엄청 추워지는데, 낮에는 아래쪽이 엄청 고온이고, 위에 쪽이 엄청 깜깜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저온. 그럼, 공기 경우에는, 공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그렇긴 하지만, 고온이면은 열팽창에 있으니까, 이게 수분 매질이야. 상대적으로. 듬성듬성하다고, 팽창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아까 광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진공에서가 제일 빠르고 상대적으로 밀한 매질일수록 느려. 물질이 빽빽하게 있을수록 느려. 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무슨 색? 응? 자식 정확하게 얘기하는구나. 백색 맞지? 백색 맞는데 얘는 하늘 보면 무슨 색으로 보여? 하늘색. 이게 무슨 색이야? 물 보지 말고
뭘 그래? 뭐라 그래? 파란색이라고 얘기하지. 파란색 빛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이 빛이 느린 쪽으로 꺾여 오다가 음, 빛이 직진했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땅바닥에서 파란색 빛이 이렇게 온 걸로 보이는데 얘가 막 이러고 아지랑이 있고 그러니까 파란색 빛이 막 흔들려 보여. 그러니까 뭘로 보여? 사마리? 못 보이겠어. 못 보이는 거야. 오아시스로. 되게 신기하거든? 여기까지 그래서 찾아가. 물! 그럼 어떻게 돼? 저 앞에 가 있어. 문과 애들은 이거 찾아가다 죽는다. 그래서 문과가 멸종하는 거야. 야, 씨, 씨, 말도 안 돼. 하고 이러네. 문과를 들어가다. 얘네 집에 가서, 뭐? 말라고, 문과를. 어. 야, 상식적으로, 사막에 만약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뭐가 있겠니? 풀떼기 있고 그럴 거야. 마을이 있거나. 그리고 오아시스 물 먹으면 니네 죽어. 더 써? 저기 뭐냐. 농사 써야지. 얘가 굴절이고. 근데 렌즈 건데, 일단 렌즈를 써놓고 나서,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가지고 자료 주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볼록 렌즈? 행복한 렌즈가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볼록 렌즈는 이 렌즈의 중심부의 두께가 외곽부의 두께보다 두꺼운 렌즈야. 그래서, 요것도 볼록 렌즈, 요것도 볼록 렌즈, 이렇게 초승달처럼 돼 있는 요것도 볼록 렌즈야. 중심부가 두꺼운 거. 볼록 렌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초딩 때 해봤을 거야, 아마. 원리는 지금 여기다가 그리면서 설명해 줄 건데, 그 전에 먼저 오목 렌즈를 얘기를 하자면은, 볼록 렌즈가 훨씬 복잡해. 근데 오목 렌즈, 이거는 얘네들이 좀 잘 헷갈려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안경 쓰신 분들 있잖아요. 안경 닦아, 안 닦아? 닦지? 안경 쓸 때 보면은, 가운데가 얇아, 두꺼워? 두꺼워? 여기, 그냥 가운데 두꺼운 렌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니네, 니네 안경, 아니, 니네 지금 안경 쓰는 거 이렇게 벗어갖고 봐봐. 안경테 이렇게 있으면은, 안경 겉에는 이만큼 두꺼운데, 가운데가 얇아, 닦을 때 보면은. 그냥 안경 닦을 때, 이게 무슨 지금 이렇게 해갖고 닦아. 그러면 가운데가 얇아. 안경 안 쓰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도 옛날에 안경 썼었거든. 그래서, 오목 렌즈 얘기하면은, 그냥, 오목한 렌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요거를 오해할 수가 있어. 니네, 저기, 안경이 볼록 렌즈라고 오해할 수 있어. 외곽부가 더 두꺼우면은 그게 오목 렌즈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오목 렌즈 요렇게 생겼고 한쪽은 평평하면 요렇게 생겼는데 니네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어떻게 생겼냐? 앞으로는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가운데가 얇다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이제 삼각도법 얘기할 건데 오목 렌즈는 되게 간단해. 우리는 볼록 렌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수업 와 있는 사람들 선생님이 자료 준 거 여기다가
필기할 때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니들이 노트에다 그리고 싶으면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제대로 못 그려. 모눈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있어야 돼서. 그리고 영상을 보는 사람은 자 이용해서 이거 이 작도 얘기할 때 자 아니어도 돼. 정확하게만 딱 이 비율만 이런 거 점은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얘기해도 됩니다. 일단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이제 상에서 얘기를 하면은 초점부터 얘기해야 되구나. 초점. 기호 쓰지 말자. 빛이 모이는 지점이 초점이야. 빛이 실제로 모이거나 그래서 F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빛이 여기로 모였다고 치자. A라는 빛. 그럼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B라는 빛이 왔어. 지나가겠지. C라는 빛이 왔어. 지나가겠지. 그래서 빛이 모이는 지점이면은 여기에서 빛이 출발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모이는 또는 출발하는 점이야. 이 초점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상이 맺히는 건데 아이고 네. 상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또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요. 그림에다가는 각도만 그림만 그릴 거고 그다음에 요 상이 실상이랑 허상이 있는데 실상은 실제로 빛이 모여서 만들어진 상. 실제로 거기서 빛이 출발한 거라고 이해하면 돼. 허상은 실제로 거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연장선을 그었더니 거기서 출발한 것처럼 빛의 진행 경로의 연장이가 아니라 연장선이 만난 그 말이 뭐냐면은 실제로 거기서 빛이 출발한 게 아니라 빛이 거기에서 모이는 것처럼 또는 출발한 것처럼 처럼이야 처럼 만들어지는 상을 얘기를 해요. 실상허상.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 상작도법을 이야기를 할 건데 상작도법의 키포인트는 여기 지금 이렇게 렌즈 그림 5개 그려놨잖아.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그은 선 요걸 광축이라고 얘기를 해.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렌즈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상작도법의 키포인트는 광축과 평행하게 지나는 빛이랑 초점을 향해서 지나는 빛, 통과라고 쓴 겁니다.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누가 학원에서 띵소리 나게, 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세 개를 얘기를 해줄 거야. A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는 광축과 빛이 A 하기 전에 미안. 물체가 광축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는 걸로 광축에서 물체의 아래에서 출발한 빛은
광축을 따라서 진행하는 빛은 그냥 직진을 하고, 그 다음 A를 얘기를 하자면은, 물체의 출발하는, 요거를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은, 물체 아래쪽이랑 물체 끝에서 출발하는 두 빛이 어디로 가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그 사이에서 나머지 빛들이 모이게 되거든. A 같은 경우는, 아, 광축과, 빛이 광축과 평행한 진행을 하다가, 렌즈를 만나면 반대편 초점을 향해서 진행합니다. B 경로랑 C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쓸 건데 너희들은 그냥 쭉 이어서 쓰면 되지. 너희들 요 그림 안 그렸잖아. 영상 보는 사람은 요 그림 그려야 돼요. 선생님이 B, C 경로 얘기하면은 자 B 그냥 렌즈 중심을 통과하는 거야. 렌즈 중심을 통과하는 거는 그냥 직진한다. 안 꺾여. 다음 C를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쭉 지난 후에 렌즈를 만나면 부터는 광축이랑 평행하게 진행을 합니다. A랑 C가 이제 순서가 반대지? 광축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게 먼저냐, 초점을 지나는 게 먼저냐, 요것만 다른 거야. 그래서 볼록렌즈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볼록렌즈가 어떻게 되는 거냐. 렌즈, 공기, 요거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오면은 이 경계선은 여기 접선 이렇게 되고 법선이 이렇게 돼 있어. 굴절을 안 하면은 요렇게 진행이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느린 매질인 렌즈가 위쪽에 많아, 아래쪽에 많아? 진행 경로로 봤을 때. 아래쪽에 더 많지? 렌즈가. 매치되어 있는 게 아래쪽으로 꺾여. 요 법선 안 지나간다. 법선을 넘어가진 않아. 들어올 때 그래서 한번 꺾이고, 나갈 때도, 얘가 안 꺾이면 이렇게 가는 건데, 렌즈가 상대적으로 아래쪽이 많죠? 그래서, 들어올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이렇게 꺾여.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두 번 꺾이는데, 이래 얘기하면서, 여기다가 렌즈 중심에다가 이렇게 점선 그렸지. 여기 만날 때만 꺾인다고 가정할 거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기는 귀찮기 때문에 괜히 복잡해지기도 하고. 주황색이랑 파란색. 자, 그럼 첫 번째는 아,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걸 초점이라고 해서 F라고 써져 있어요. 너희들 준 자료에 한쪽은 F, 여기 F 프라임 이렇게 썼어. 포커스야, 초점. 양쪽에 초점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물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가까이 있을 때인 거거든? 그럼 물체가 어떻게 그려져 있다고 얘기할 거냐면은 요 렌즈 이 반 크기 여기에 한 반 정도만 되게 좀 작게 대신 작게 그리고 렌즈 엄청 붙여넣어서 그리세요.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림 작게 그리라고 얘기한 거야. 렌즈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많이 확대되는데 어떻게 되냐? 자, A 경로로 진행을 하면은
광축의 평면을 먼저 진행을 하다가 렌즈를 만나면은 이 반대쪽에 있는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이게 A 경로야. 아, 물 떠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다음 B. 화살표가 물체. 화살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그냥 여기 화살표로 얘기를 해보자고. 이 여기까지 여기 그래요. 그러니까 물체가 더 가까이 있는 거야 F보다. 그 여기 출발 지금 렌즈 중심이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음. 진우야 그래야지. 이거 B가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하는 저거 안 맞지? 그럼 실제로 빛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실제로 출발한 게 아니라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찾기 위해서 연장선을 그어야 돼. 여기서 빛이 출발한 것처럼 보여. 이게 상이야. 그지? 원래 물체의 크기보다 상이 더 커졌지. 그래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있는 거를 정립, 거꾸로 서 있는 건 돌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빛이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연장선을 그었더니 출발한 것 인식이 되는 거라서 서 있는 진 확대된 허상을 만듭니다. 정립, 허상 이렇게 써도 돼. 반대로 써도 돼. 정립부터 먼저 쓴 거야. 정립. 바로선. 똑바로 서 있는 거. 뒤집혀 보이는 게 아니라 주황색. 평면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다. 정확하게 해야 돼. 니네 이거 대충 그리면 안 된다. 없어도 할 수도 있잖아. 손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맞고, 다나 아니면 뭐, 종이를 대거나, 샤프심 통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핸드폰 들고 가면 정확히 나오잖아. 그다음에, 흰색 어디 갔냐. 두 번째가, X가, 물체가 초점거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야. 이게 그냥 요 렌즈 크기보다는 약간 뭐, 작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느 정도는 크게, 그렇게 해보자. 딱 여기, F 프라임, 여기에 있는 거야. 물체가. 물체야, 물체. 어. 자, A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광축이랑 편하게 진행을 먼저 한다고. 렌즈 여기 딱 이렇게 점선 지금 해놨잖아. 여기 만나면은 초점 향해서. 이게 A 경로. 진우 이제 알겠니? 막 하면 안 돼. 참고로 여기가 C경로 이게 여기 뭐 어찌다 하지? 이거 안 돼. 여기서 출발해야지.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야. 렌즈를 지나가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C는 못 그려. 초점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렌즈 영영 안 지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비만. 비만은 나쁜 건데? 성인병의 원인인데? 중간 지나갑니다. 비. 이게 평행이지. 선 맞나 안 맞나? 연장선 그어도 안 맞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이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기 이거 지금 다 똑같은 거 선 이렇게 해놨지. 두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점 두 개. 요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크기는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요 정도로 이렇게 놓지. 그렇지. B부터 해도 돼. B 그냥 직선을 하면 되니까. 예. 자, 광축이랑 평행하게 진행을 하다가 렌즈 만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거 조금 여기 두 번째 점 넘어가는 정도로 그려야 돼. 예, 그럼 결국엔 이 뒤에서 만나거든. 그려보면 좀 안 지나갔잖아. 좀 지나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리면 막 이상하게 나와. 거기 반대쪽에 쭉 있잖아. F. 여기 지나가야 된다고. 이 과학 공부할 때 중학교 과정까지는 대충 해도 통해. 선생님이 저기 뭐냐 초등학교 과학 얘기할 때 꼬맹이들이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수업을 선생님이 막 하거나 뭐 실험 수업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초등학교 과학은 과학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초등학교 과학은 그 교육과에서 했잖아. 과학이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 속의 흥미로운 현상 이거야. 과목명이 뭐 알려주지도 않는 건 추도 돼. 근데 중학교 거는 과학이야. 원리 살짝 들어가. 근데 이제 보통은 결과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할 때는 우린 이제 이거 중학교 거 아니잖아? 우리 재능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저기 뭐냐 대충 해도 돼. 그냥 이거 재밌다고 해도 되는데 우린 정확하게 해야 돼.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물리학적인 걸로. 대충 하면 안 돼. 자, 얘 그러면은 여기 중심 지나면 돼. 중심을 지나잖아? 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요 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 근데 여기서 이제 C를 그릴 수 있거든? 사실 너희들이 A랑 B만 제대로 그릴 줄 알면은 C는 안 그려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자 물체에서 초점을 먼저 그 물체 쪽에 있는 지나간 다음에 렌즈 만나면은 여기서부터 살짝 꼬부러졌네. 그래갖고 이 선이 하나에서 만나야 돼. 이거 하나에서 안 만나면은 니네들이 잘못 그린 거야.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는 이거 정확하게 점 찍어 놓은 거거든? 내가 나름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진짜로 정확하진 않으니까. 나눠준 자료는 진짜 정확하게 해놨어. 어. 광축이랑 평행이야, 여기서. 그래서 빛이 이 꼭대기에서 출발한 빛이 이렇게 보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 이게 상이야. 그래서 A, B, C 경로 중에서 두 개만 그릴 줄 알면 상관없어. 근데 C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A랑 B를 알고 있는 게 좋아. B는 쉽지. 자, 얘 그러면은 얘들이 이거 크게 할 거라면은 봐라. 이거 B금 굳이 안 쳐도 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초록색으로 이 B금 친 거 닮음이지. 이걸로 얘기해도 되고 파란색 좀 어두운 걸로 요 삼각형이랑 아이 잘못했다 씨.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이지. 이걸로 얘기해도 되고 파란색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요 크기랑 상의 크기랑 물체 크기 비율이 요 삼각형 닮음으로 나와. 여기 맺힌다. 뭐라고?
이거는 네가 그린 거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얘보다는 멀어. 그다음에 주황색 형평으로 얘기하면 돼. 여기랑 여기 생각해도 돼. 비율 얘기하면은 이걸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보다 커 보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서 있지. 돌이 거꾸로 선 원래보다 커. 네. 실제로 빛이 모였어. 실상. 초점이 두 개 딱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점 있지? 여기에다가 그냥 렌즈 크기랑 약간 비슷하게 물체가 이렇게 있다. 어? 자, A 경로 광축이랑 평행하게 진행하다가 렌즈를 만나면은 초점을 지나서 B 경로 렌즈 중심 이동. C 경로 물체 쪽에 있는 초점을 지난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거 두 개 합동이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크기의 상이 생깁니다. 거꾸로 서 있어. 돌이 근데 똑같은 크기야. 실제로 빛이 모였어. 실상. 공부하면 이제 선우나 승윤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유럽 가갖고. 그거 아니야. 진짜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어떤 여자가 우리를 받아주겠어. 우리가 막 차은우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너 이제 아직은 이게 스스로 아,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막 이러겠지만. 시현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직 동의를 안 하네. 아, 그 다음에 다 그렸죠? 마지막 거. 이제 EF보다 더 멀리 있을 때 얘는 너희들 여기 끝에 있으면 여기 멀리 한번 그려보되 그려보되 크기가 렌즈 요 반 크기보다 더 넘어가도 돼. 일부러 좀 크게 했어 물체. 일부러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니네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A는 빛이 못 지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 경로는 진짜 못 지러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경로 중에 이제 한 개만 얘기한 거라서 실제로는 렌즈 요렇게 통과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든지 다 가기 때문에 진성아 아 그래 바람 한번 쐬고 와 그러지 마이 정도 하지 마 공부 안 되겠네 한다고 알겠지? 아 여기 아우 아우 뜨거워 안 춥지? 어 이- 아우 아까 쉬는 시간에 살짝 추워서 틀어놨더니 다시 더워지네 평행하게 진행을 요렇게 하다가
그냥 렌즈 이렇게 연동돼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도 돼. 그 다음에 요 포커스 F 돼 있잖아? 여기 지나가야 돼. A 경로. 광축과 평행을 진행을 하다가 렌즈를 만나면 초점을 향해서 진행. 다음 B. 삐뚤었다. 이렇게 지나가. B. C를 그리면은 여기 초점, 두 번째 점 말고 초점이 먼저 지나간 다음에 렌즈를 만나면은 이렇게 지나가야 돼. 잘 그렸다 이거. 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꾸로 서 있죠? 돌입. 원래 물체 크기보다 작아졌지. 축소. 실제로 빛이 뭐였지? 실상.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 초점 거리에 따른 물체 위치, 요거에 따라서 상이 커 보이는지 작아 보이는지 실상인지 허상인지 실상인지 잘 안 나와. 커 보이는지 작아 보이는지 거꾸로 섰는지 바로 섰는지가 중요해. 근데 님들이 볼록 렌즈 저기 뭐냐 초점 이럴 때 볼록 렌즈 써봤을 거 아니야. 니네 이거 한 번도 못 봤을걸? 거꾸로 보이는 거? 본 적 있어? 못 봤을걸? 봤어. 왜 못 보냐면은 렌즈 경우에는 사실 이 초점 거리가 나는 되게 가깝게 그렸잖아. 근데 초점 거리가 엄청 멀어 원래. 그 천체 같은 데다가 볼록 렌즈 쓰면은 볼록 렌즈 이 구경 커봐야 지름 한 30cm, 50cm 정도밖에 안 되거든. 이렇게 보면은 초점거리가 막 5m, 8m 이래. 엄청 멀다고 초점 거리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다 커 보이는 것만 봐. 근데 볼록 렌즈랑 오목 거울이랑 원리가 동일해. 볼록 렌즈랑 오목 거울. 오목 너네들이 좀 볼 수는 있어. 놀이공원 같은 데 이렇게 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때 몇 번 얘기했었지. 놀이공원 과학관 한번 다녀보라고. 얘기해서 과학관 가봐. 야, 뭐 저기 는 자연사박물관이구나. 과천이 있는데 1시간 안 걸리니까. 강아지 봐봐. 되게 재밌어 진짜. 되게 재밌을걸? 나랑 같이 갈래? 진짜 재밌어. 한번 한번 있거든. 오목거울. 내가 이따가 저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여줄게. 내가 필수과학관인가? 아니면 우주과학관인가? 거기 가갖고 찍은 거 있거든. 그러면은 오목거울인데 멀리 있으면 내가 거꾸로 보여.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갔거든. 그럼 가까이 가다가 보면은 상이 딱 내가 안 보였다가 상이 없어졌다가 그다음부터 바뀌어갖고 똑바로 서서 점점 커져. 이런 거 봐보면 되게 재밌어. 얘들아, 나좀 가만히 진짜 재밌어 과학관. 과학관 가면 될 없거든? 본적 없고 다들인데 거기 나 혼자서 막 어른이라고 막 애기들이 막 침하면서 막 발전기 같은 거 막 돌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대신 돌려주고 가봐 그런 거. 자, 그리고 오목 오목 거울이래. 오목 렌즈는 진짜 간단하단 말이야.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빛이 출발하잖아. 가깝든 멀든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걸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간 이렇게 돼갖고 상이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무조건 축소된 바로 선상만 보여.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볼 제대로 할 줄 알면은 나머지도 다 할 줄 알게 됩니다.